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작성하는 슬라이드가 크게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지는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해야 하는데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는 Ctrl S키예요. 먼저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이 안에 파일 저장하면 되는데요. 파일명 저장 규칙,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는 여러분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 사용하거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있죠? 그걸 사용을 해주면 돼요. 이제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들도 첫 번째 장 지시 쭉 살펴보면 답안 작성 요령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에 대한 지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디자인 탭 눌러주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 이걸로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번 그리고 방향은 가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최대와 맞춤 확인 어느 걸 클릭해도 상관없는데요. 문제지 저희 앞장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맞춤 확인 이걸 클릭할게요. 화면이 조금 변경된 거 보이죠? 이제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야 되는데요. 마스터 작업은 보기 이 탭에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이 메뉴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 축소판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고 있죠. 교재 앞쪽에서는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이 레이아웃에서 작업하는 것 연습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정답 파일 여러분이 열어서 보면은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게 보일 거예요. 위에 제목, 아래쪽에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이거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슬라이드 이 이름,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어느 곳에서 해도 되니까 강의대로 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결과 파일, 최종 제출하는 파일에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저희가 작업한 마스터 작업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전체 구성의 2번의 조건 보면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제목 지정, 그 다음에 도형 지정,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제일 편한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샵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상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는 글꼴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설정할 필요 없고요. 글자 크기나 색깔도 따로 지정이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의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회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같이 바꿔놓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지만 슬라이드 이게 크기 때문에 글자는 너무 작게 보다는 좀 크게 보이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검토할 때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키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하단 로고 이거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동일하게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날짜, 바닥글 이걸 삭제해도 되고요.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른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라이드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재 문제지에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에 보이는 출력 형태 거기에 보면은 하단 로고가 왼쪽 아래 나와 있죠. 그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클릭한 다음에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는 이거 폴더 만들어서 그림 파일도 복사해 놓고 사용하고 있죠. 시험장에선 이 폴더에 그림과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인 logo2.jpg, 파일 이름 딱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장자 jpg 보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거나 삽입 메뉴 누르면 바로 그림이 이렇게 삽입되죠. 위에 그림 서식 이 탭이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조정해서 색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있어요. 이 메뉴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 다르게 바뀌죠. 그러면 그림의 배경, 회색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배경 회색이 투명해져요. 그러면 이 그림의 모서리, 이 부분에서 마우스 이렇게 조절하면 그림의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그림 이렇게 이동시켜서 위치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만 보고서 이 크기, 위치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100% 똑같게는 맞출 수 없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크기 위치로만 맞춰 놓으세요. 저는 이 정도 위치가 비슷할 것 같다 해서 이 크기로 맞춰 놨어요. 이제 하단 로고 끝났고 위에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목 글자가 나타나는 건 이 상자예요. 그런데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출력 형태를 보면은 제목 글자 뒤에 도형이 나타나고 있죠. 도형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형 만들 때는 항상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려진 도형, 기다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도형이 길어지지 않은 상태, 그 도형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도형 목록은 홈 탭, 여기 그리기에서 이렇게 목록 볼 수 있고요. 삽입, 이 메뉴에서도 도형 목록 열어서 같은 도형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 도형 목록 열 수 있는 곳에서 빠르게 찾아서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에서 목차 제일 뒤에 가려져 있는 도형, 그 도형을 찾아보면요. 먼저 블록 화살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이름,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만들고 난 후에 역시 크기 위치는 여러분이 대충 비슷하다 생각되는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끝에를 보면은 좌우가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에 도형 서식 탭의 오른쪽에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동일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앞쪽에 목차 그 뒤에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 도형 삽입 여기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모양을 찾아보면 이게 몇 각형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도형에서 8 써 있는 이것, 팔각형을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색상, 출력 형태의 슬라이드 2에서 다시 보면요. 두 가지 도형이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색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은 다른 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색상 이름이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 이걸 열어서 보면은 테마색과 표준색의 여러가지 색이 있습니다. 진한색 계열로 하면은 짙은 회색, 옅은색 계열로 하면은 옅은 회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정답 파일 열어서 같이 보면서 작업하더라도 꼭 그 색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파일에서는 앞쪽에 있는 색깔 이 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색이 아닌 다른 색깔 지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또는 표준색에서 또는 테마색의 아래쪽에서 다른 색 지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흰색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진한 색 계열로 선택을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짙은 회색으로 배경이 보여야지 흰색 글자가 잘 보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 이것도 선택해 주고요. 도형 채우기 다시 열어서 여기는 앞쪽에 있는 색깔과 다른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 글꼴 지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가운데 맞춤 그리고 그 뒤에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도형 이 두 개 테두리에 선이 있죠. 이걸 없애줘야 돼요.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없음 이걸로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편하겠죠.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도형 윤곽선 가서 바로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목차 이렇게 글자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상자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타난 도형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너비는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안에 글자가 써진 것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이 너비로 맞춰 놓거나 슬라이드 전체 너비로 맞춰 놓거나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 목록 열어보면 저는 여러가지 글꼴이 있죠. 여기에서 글꼴 찾으려면 몇 초라도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자주 사용하는 글꼴 미리 등록을 해 놓으면 여러분이 편리하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ITQ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꼴 3가지 도둠, 굴림, 궁서가 있습니다. 현재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은 궁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궁서는 제일 나중에 할게요. 여기 직접 지정해야 되니까요. 먼저 여기에는 도둠과 굴림 중에 하나 입력하세요. 저는 도둠 먼저 입력할게요. 엔터키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먼저 이렇게 나타나죠. 다시 이제 여기다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또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제목 글꼴 제대로 지정해야 되죠. 궁서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꼴 바뀐 거 확인되었죠? 이제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설정할게요. 40포인트로 여기서 4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목록에서 직접 찾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옆에 글꼴 크게 작게 이게 있죠. 한 번만 작게 누르면 40포인트로 바뀌죠. 글꼴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이에요. 테마색에서 색깔 이름이 흰색 배경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데요. 가로 정렬 단락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이거는 세로 정렬인데요. 자동으로 중간, 위아래 이렇게 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텍스트 맞춤은 나중에 표나 차트의 도형 같은 경우에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여야 하는 것들 3가지 완료했는데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만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이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 탭에 보면 4가지가 있죠. 슬라이드 번호 이걸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2가지만 체크하고 모두 적용 누르세요.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오자마자 머리글 바닥글 이걸 먼저 설정하고 다른 걸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설정은 꼭 해줘야 한다.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 작업 끝났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고 빠져나가면 돼요. 만약에 이 3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아닌 다른 곳 첫 번째 슬라이드와 2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교재 앞쪽에서 설명할 때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것 이거 체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바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축소판에 제목에 해당하는 표지 디자인 첫 번째 것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했던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 기본 설정되어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다른 레이아웃에서 작성했다면 변경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홈의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열어서 모양 찾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다음에 다시 엔터키 누르면 같은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 놓고요. 다시 슬라이드 1번 이렇게 클릭해 놓은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1에서부터 작성할 건데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꼭 1번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 많이 걸리는 것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결과 파일로 모두 작성한 걸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제목과 부제목 입력하는 상자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세부 조건이 1번, 2번, 3번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에도 어느 건지 1, 2, 3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뒤쪽에 가려진 것부터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뒤쪽에 있는 도형 편집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홈 탭 되어 있으니까 그리기에서 도형 목록 열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 모양 쭉 모양 찾아보면 순서도의 2번째 줄의 끝에 있죠. 이름은 순서도 지연이에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별도로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도형 안에 그림을 배경으로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메뉴에서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죠? 채우기 이걸 클릭한 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삽입 이걸 눌러주고 파일에서 이거를 또 클릭해 열어주세요. 그러면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3.jpg 이걸 더블 클릭해 삽입.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 삽입됐는데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면은 투명도 설정이 있죠. 오른쪽에 투명도 0%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5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입력할게요. 퍼센트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색이 옅은 색 되었죠. 이제 도형 효과 지정이 있는데요. 위에 도형 서식 탭 있죠. 그림 서식 탭은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는 게 있죠. 마우스 클릭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포인트 몇 포인트인지 찾아보면 5포인트라는 게 있죠. 클릭해 이렇게 변경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이 있는데요. 삽입 메뉴 가서 워드아트 영어로 써 있습니다. 텍스트 그룹에 영어 워드아트 써 있죠.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거 선택해서 작업해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하는 건 시험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반사가 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하는 게 가장 편해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 내용 있죠. 출력 형태.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타이핑에 입력하는데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띄어쓰기도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뒤에 띄어쓰기 불필요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블록 설정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이 안에 내용을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형 서식 탭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아트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열면요. 여기에서 반사와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 모양 바꾸는 거가 있는데요. 이거부터 하는 게 편해요. 모양을 휘기해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중지라는 거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반사로 가서 근접 반사 터치죠.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글자 색도 아직 바꾸지 말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이죠. 최근에 사용한 글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도둠, 선택,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글자색 바꿀 필요 없고 글꼴 여기서 크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글자색 이걸 바꿀 수는 있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 거기에서 글자에 대한 색깔 지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검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조절하면 글자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과 워드아트의 테두리 보면은 흰색 이거 말고 노란색 핸들 주황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는 건데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3번에 해당하는 그림 삽입해야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림 삽입한 것과 과정이 똑같아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단 로고, 그림 삽입하고 투명한 색 설정한 것과 과정이 동일해요. 그러면 삽입으로 가서 그림 누르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로고 2.jpg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그림 서식 탭에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배경 회색 부분 클릭, 그림이 투명해지면 크기 조절,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위치도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크기도 이 정도로 키워놨고요. 위치 이 정도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대한 건 끝이 났고요. 파일 저장 제가 따로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틈틈이 저장 마우스로 이동하지 말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S키 자주자주 눌러서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2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왼쪽에서 클릭해 이동을 해주고요. 이제 제목에 목차 써있죠? 여기다 목차 입력하세요. 목차 입력할 때
저희가 흰색 글자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얀색이 아닌 파랑색 글자로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윈도우의 키보드 입력키가 다른 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 모양 키 있죠.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보드 입력키를 한글 프로그램 입력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키로 변경해 놓고 하면은 여러분이 에러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차 이렇게 입력해 놓고 아래 상자 있는데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서는 이 상자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클릭해 테두리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목차 아래 보여지는 출력 형태 내용들이 있죠. 그걸 먼저 만들어주면 되는데 도형 만들 때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가스 안전 점검 그 뒤에 그 아래쪽에 있는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여기 바로 이렇게 목록 열지 않고도 직사각형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어떤 도형이 있는지 반복 연습해서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시간 단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목록 열어서 찾도록 하세요. 사각형에 이 도형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놓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도 삽입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고 이번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 1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뒤쪽에 가려진 도형, 왼쪽에 가려진 부분 다른 도형으로 선택해서 작업해도 감점되지 않아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비슷한 도형들, 여기 보면은 원형, 이것과 순서대에 보면은 원형, 이런 거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도에 여기 직사각형 또 여기도 있죠. 사각형에도 있고요. 모양에 대한 차이가 만들었을 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느 도형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도형도 직사각형이 아닌 왼쪽에 가려져 있는 거, 이 도형 선택해서 좌우 회전시켜서 사용을 해도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도형처럼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감점되지 않는다. 그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도형도 색상을 바꿔야 되죠. 색상 지시 없기 때문에 먼저 뒤쪽에 있는 이 도형부터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고 싶은 것 지정하세요. 저는 정답 파일과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바꾸고 있고요. 여러분은 다른 색깔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 입력하는 상자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텍스트 상자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 상자는 투명한 상자이기 때문에 색상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도형, 여기에는 조건을 잘 보면 세부 조건 위에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 대한 조건처럼 슬라이드 2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엔 도형 선 없음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원래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는 거죠. 세 개 도형 그냥 같이 선택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선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없음 지정할게요. 이제 여기에 대한 글꼴 설정, 아래쪽에 기다란 도형에 글꼴에 대한 설정,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같이 설정해도 돼요.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으로 먼저 변경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 검정이니까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이거 위치 조금 더 조절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거나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2, 3, 4번 해당하는 것 다시 만들 필요 없고요. 복제하면 되겠죠.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Shift 키도 같이 누를 거예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아래로 이렇게 조금만 내려와 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로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위아래 간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화살표 표시가 세로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마우스 또 놓아주고 키보드는 그대로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아래로 드래그해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모두 4개 나타나도록 하고요. 이제 1, 2, 3, 4와 옆에 한글 내용들 수정하세요. 이제 여기에 내용 수정했다면 1번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 있죠? 여기에는 세부 조건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선택해서 지정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상자 지정해서 하이퍼링크하고 현재 문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 선택 확인, 이렇게 하면 글자가 밑줄로 안 바뀌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적용했지만 이거는 감점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되돌리기 할게요. 다시 이 글자 정확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들어간 다음에 현재 문서 슬라이드 4 선택, 그리고 확인. 그래야지 글자 색깔 바뀌고 아래 밑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해당하는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 지정된 이름 그림사.jpg 더블클릭. 그 다음에 이걸 자르게 해야 되죠. 그림 서식 탭의 오른쪽에 가면 자르기 있습니다.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딱 2번이면 돼요. 모서리 이거 한번 잡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한번, 왼쪽에서 또 모서리 잡고 또 한번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백 어느 정도 남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자르기 끝내는 건 키보드에서 ESC 키, 이스케이프 키 누르거나 그림의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맞춰 놓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주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크기는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부 조건까지 모두 끝이 났죠. 전체적인 거 다시 간단하게 빠르게 검토하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먼저 제목을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내용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상자 슬라이드 3, 4, 5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첫 번째로 슬라이드 3번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줄을 클릭하세요. 왼쪽에 글머리 기호만 남았죠. 여기에서 영어 문장 첫 번째 거 있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해 놓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 글머리 기호가 작아지고 오른쪽 들어오죠. 이렇게 작아졌을 때 위에 눈금자 보이는데요. 눈금자 작업할 경우 있으니까 보기에서 눈금자 이렇게 체크해서 보이도록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영어 내용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세 줄로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 여러분은 이 너비가 조금 더 넓어서 줄 끝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엔터키는 문단을 나누는데요. 문단의 첫 번째는 글머리 기호가 보이거든요. 저희는 출력 형태에선 글머리 기호 첫 번째 줄에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엔터키 누르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 한 칸씩 그렇게만 해서 이렇게 세 줄 입력하는 것 그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내용 다시 블록 설정 또는 커서 놓으세요. 여기는 한 개 문단이기 때문에 블록 설정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은 그거 생각 여러 가지로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보면은 위에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이거 클릭한 다음에 문제지의 세부 조건 위에 보면 글머리 기호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 먼저 지정하면 돼요. 다이아몬드형 이거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선 문단에 대한 또 지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 먼저 지정하면 돼요. 홈 탭으로 가서 먼저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단락에서 줄 간격 이거 열어서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설정 끝이 났고요.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사이 간격이 너무 다닥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넓게 그렇게 조절할게요. 위에 눈금자 보이게 했죠. 아래 오각형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거를 클릭해서 1 정도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간격 조금 넓게 될 거예요. 이제 아래쪽에 모두 블럭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머리 기호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다 보면 이게 없어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옆에 꺽쇠 여기 가져가면 자동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이 표시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간격 조절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요. 똑같이 위에서 이 오각형 잡고 살짝 옆으로 딱 움직이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이 체크 표시도 정답과 완전히 동일하게 Q하고 같은 위치로 맞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오각형 아래 붙어 있는 사각형 이 아이콘을 왼쪽으로 아주 살짝만 가져다 놓으면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문단 설정이죠. 지시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설정 이번에도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여기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습니다. 줄 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영문에 대한 설정 끝났는데 이제 크기 위치만 이렇게 대충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요. 도형 서식에 보면은 도형 옵션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자동 맞춤 안함 이게 있는데 이걸로 선택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글꼴 크기 24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각각 지정했는데요. 이 상자의 크기 조절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설정을 변경한 거고요. 이제 이 높이, 빈 공간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너비 조절 이렇게 필요하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너비 조절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맞춰 놔야 돼요. 이제 이거를 한글 입력 상자 또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채점이 영문 그리고 한글 이렇게 상자별로 채점되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 한글로 수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든 문단 그대로 있고 두 번째 만든 문단도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 가스 안전 점검이라고 가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 불편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어만 빼고 앞에 영문 단어 이렇게만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가스 안전 점검 입력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삭제하지 않은 이 마지막 단어 있죠? 영문 단어 더블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딜리트 키로 지우면 문단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 세 개 줄로 되어 있는 영어 문장 모두 블록 설정하고요. 첫 번째 한글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해야 되겠죠? 다시 이제 두 번째 문단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영문처럼 줄 끝의 내용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영어는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었죠. 한글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 글자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단어 단위로 바뀔 수 있는데요. 단어 단위로 바뀌는 게 여러분은 편할 거예요. 현재 이 상태에서 조절했을 때 출력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하면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아래쪽에 미달, 여부에서 두 줄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맞추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홈의 단락의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아이콘 작은 게 보이죠? 클릭한 다음에 단락의 한글 입력체계 탭 이걸 누르고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거 체크한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크기를 조절해 보면 한글도 영어처럼 단어 단위로 줄 바꾸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 놓을 수 있죠.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만 하면 되죠.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한 다음에 픽처 폴더에 동영상.wmv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삽입하세요. 그림처럼 삽입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놔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크기, 위치 이렇게 조금 조절에 맞춰 놨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 보면은 재생이란 탭이 새로 생겼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동영상에 두 개 설정이 있죠. 시작에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닌 자동 실행으로 변경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반복 재생 이거를 체크해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끝이 났고요. 나중에 글자 틀린 것들이 있는지는 다시 최종 점검할 때 확인하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번호 3번 아래 별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삽입된 슬라이드에서 표시되는 거니까요. 별다른 거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러면 4번에서도 또 제목 클릭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하는데요. 슬라이드 4에서는 표 삽입 이걸 눌러주면 돼요. 열과 행 개수는 문제지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1번 써있는 상단 도형 그리고 2번 써있는 좌측 도형 빼고 그 표 내용에서 열과 행 그게 몇 개인지 확인하면 돼요. 셀 병합이 되어 있다면 병합된 거 무시하고 개수를 확인하면 되는데 현재는 셀 병합된 셀이 없죠. 그래서 그냥 세어보면 열 개수는 2열이고 행 개수는 4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열 4행으로 확인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의 3번 표 스타일을 보면은 테마 스타일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위에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리면 스타일의 이름이 나타나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3 이걸 클릭해 선택해 놓고요. 바로 왼쪽에 스타일 옵션 여기에서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모두 체크를 해제해 놓아야지 셀의 모든 색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홈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표에 글자 입력하면 흰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글자 색을 검정, 바로 검정색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열지 않고 클릭 이렇게 해주면 글자 색 검정으로 지정돼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려면 정렬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의 높이 키워서 입력할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 확인해 보면 위쪽이 아닌 중간에 나타나도록 세로 정렬이 중간에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셀러비는 이렇게 테두리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 맞춰 놓을 수 있고요. 표 크기도 이렇게 조절 그리고 위치도 테두리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다 되는 크기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입력해도 되고요. 글자 입력하면서 조절에 맞춰 놔도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입력하는데요. 여기는 두 줄로 입력하는 내용들이 있죠. 줄 끝의 내용, 본, 콤마,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그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강의 멈춰 놓고 이 안에 내용들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표의 각 셀의 너비 이거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대충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 저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줄 간격이 넓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입력했을 땐 줄 간격이 좁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단락 여기에서 줄 간격 조절하는 거 있었죠? 1.0으로 되어 있다면 간격이 좁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는데 슬라이드 4의 표에서는 여기도 1.5로 줄 간격 조절해 놓고 작성한다.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이제 상단 도형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셀럽이 이렇게 같게 동일하게 맞춰 놓고 그리고 높이도 맞춰 놓으세요. 색상은 임의의 색상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현재 이것도 임의의 색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거로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앞쪽에 유형 써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있죠. 클릭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크기 위치 확실하게 맞춰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도 색깔 바꿔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뒤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저는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글꼴 설정 필요하죠. 두 개 그냥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름 표하고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검정으로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먼저 두 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제부터 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왼쪽 여기를 맞춰 놓고요. 이제 키보드는 놓고 마우스로만 드래그해서 표의 너비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앞에 도형에 글자 입력하세요. 그러면 상단 도형에 대한 작업 끝이 났죠? 왼쪽에 도형 만들 건데요. 혹시 만들기 전에 이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셀 높이를 먼저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필요하죠? 표 먼저 선택 이렇게 해놓고요. 표에서 레이아웃 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 해주면 행 높이는 같게 될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왼쪽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 두 개 도형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행 높이를 같게 해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측 도형 하나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을 아무 곳에서나 열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에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 클릭 이렇게 해놓고요.
위에 진한색, 아래 옅은색 되어 있다면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작업하면 되고요. 색깔이 위에 옅은색 또는 아래 진한색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거나 중간중간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클릭해서 중지점 제거해 버리고요. 가운데 50% 여기에 있는 거는 따로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삭제해 놓고 왼쪽 오른쪽 중지점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색상을 변경하는 거는 왼쪽 끝에 있는 이 중지점, 이게 상단의 색상이에요. 색을 열어서 진한 색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중지점 클릭해서 색, 흰색 이렇게 지정하면 상단 진한색, 아래 옅은색 그렇게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되어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정 끝났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 그래서 위에 맞춰놓고 아래도 맞춰놓고요. 이제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 글꼴 설정 아직 안 했죠? 두 개 같이 설정할게요. 두 개 선택해서 홈에서 글꼴 먼저 굴림으로 글자 크기 18포인트에 글자 색깔 검정, 이제 내용들 자연 입력하고 엔터키 재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두 개 도형에는 두 줄로 입력하지만 표에서처럼 줄 간격 1.5 이걸로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5로 갈게요. 파일 저장하고요. 제목 클릭해서 또 내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5도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해요. 차트 삽입 이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차트의 제일 끝에 있는 혼합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계열 1, 2, 3 있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말고요. 계열 1과 2가 있고요. 항목 1에서 4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목 1에서 4까지는 뭐냐면요. 차트의 아래쪽에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현재 5개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목이 5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보면은 폭발 이거 나와 있죠. 그거는 첫 번째니까 계열 1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누출 이거는 두 번째니까 계열 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고요. 세부 조건의 중간쯤에 보면 데이터 서식, 여기에 누출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출 확인해 보면 계열 2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계열 1 이거는 차트의 종류인 묶은 세로막 대형 그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는데요.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입력하면 바로 차트에 적용되어 나타날 거예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계열 3 필요 없다고 했죠.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해버리고요. 계열 1과 계열 2 여기는 폭발, 누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5까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이렇게 5개 행을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마지막 데이터 A6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 누르면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나타날 거예요.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요. 이제 폭발의 데이터 이렇게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는데요. 그것만 혼동하지 않고 그리고 누출의 데이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데이터 모두 입력하면 아래쪽에 보이는 차트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숫자가 틀리다면 여기 차트 모양도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숫자 입력할 때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설정은 따로 천 단위 구분교도 필요 없고 소수점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 틀린 것만 없다면 그냥 닫으면 되겠네요. 나중에라도 글자 틀린 거 찾았다면 차트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편집 위에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열어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는 조금만 위로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출력과 그냥 비슷하게, 이것도 큰 영향은 없는데요. 그냥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감점과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위에 있는 것, 글꼴과 외곽선 있죠. 현재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선택된 것, 이거는 차트 영역이 선택된 거예요. 먼저 외곽선, 차트 선택 안 되어 있을 때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차트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탭,
여기에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만 지정하면 테두리 외곽선이 나타나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이렇게 하고 글자의 색깔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했죠. 색깔을 검정으로 클릭해 바꿀게요. 이제 세부 조건의 첫 번째 차트 제목이 있죠. 차트 제목 선택, 그리고 이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제목 바깥쪽 테두리 선택.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 조건 맞게 글꼴부터 바꿀게요. 홈탭에서 먼저 글꼴을 궁서로 변경, 24포인트로 글자 크기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이거는 서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이거는 검정색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그거는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이거는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오프셋 아래쪽이라는 거 찾아 클릭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트 영역 채우기가 있죠. 차트 영역만 선택되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표준색의 노랑 지정, 마우스로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있죠.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여기를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출력과 조금 모양이 다른 상태인데 그거 맞춰 놓도록 할게요. 차트 요소 오른쪽 상단에 이거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서는 차트 아래쪽에 보이는 범례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가로선 필요 없죠. 눈금선 체크 해제, 그리고 차트 아래에 표, 테이블이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다시 클릭해 닫도록 하고요. 세부 조건과 차트 요소 바꾸는 순서, 이거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출력과 동일하게 차트가 나타나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서식에 대한 세부 조건 이미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값 표시가 나타나 있죠. 2020년의 데이터, 그리고 이게 무슨 계열? 폭발 계열 49, 이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폭발은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선택하면 되는데요. 막대 그래프 클릭 한번, 전체 막대 그래프 선택됐기 때문에 1초나 0.5초 있다가 다시 한번 이거 클릭, 그러면 이것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걸 해주면 됩니다. 그럼 위에 49 나타나죠. 그래프의 색상은 감점 대상 아니니까요. 이 색상이 달라도 따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세부 조건의 도형 삽입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출력 형태만 보고 변경할 게 있습니다. 이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 있는 부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 5개 모두 선택되었죠. 이렇게 표식이 5개 선택된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여세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 그 다음에 형식을 열어서 출력과 동일한 모양, 여기 두 번째 있죠. 다이아몬드형 선택,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 정도로만 키워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확인할 거는 세로축 왼쪽 기본축에 대한 거, 오른쪽에 보조축에 대한 숫자,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먼저 클릭할게요. 오른쪽에 이 숫자 바꿀 수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 찾지 말고요. 그냥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축 옵션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최소값 0이고요. 단위 10씩 변경, 최대값 60,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 다시 한번 선택해서 또 축 옵션 바꿀게요.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이고요. 2씩 바뀌고 최대값 6이죠. 그러면 먼저 단위부터 바꿀게요. 기본 단위를 0.5가 아닌 2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최대값은 6이고 여기 0이 아닌 하이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건 바꾸는 거는 표시 형식, 이거를 범주가 일반이나 숫자가 아닌 회계로 바꿔주면 돼요. 기호는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러면 다른 건 그대로 있고요. 최소값만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잘 보면 그림 영역 상단 빼고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여기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그림 영역에서 도형 윤곽선 지정하면 전체 테두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숫자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할게요.
왼쪽도 기본축의 숫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의 글자 아무거나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세요. 그러면 테두리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아주 작은 눈금선 가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막대 그래프의 너비도 아래 숫자하고 잘 비교해보면 조금 좁은 상태인데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이 간격 너비는 막대 그래프 사이의 너비예요. 퍼센트가 커지면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격 너비 값을 키우는 게 아니고 150% 정도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간격 너비가 좁아지니까 그만큼 막대 그래프 너비를 키워서 그렇게 맞춰 놓겠죠. 그러면 출력과 동일한 비슷한 크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1번 여기에 나타나면 되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선에 두 번째 거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우선 적당하게 크게 만들어 놔도 상관없어요.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걸로도 이렇게 위치 나중에 설정 바꿔 놓고요. 이제 여기에는 먼저 스타일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 지정할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고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찾아 선택,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먼저 글꼴, 다른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둠으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보이니까 검정색 지정, 단락에선 가운데 맞춤 지정, 위아래 정렬, 이거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선택,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 보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죠? 파일 저장도 해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슬라이드 2처럼 아래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자 테두리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형 또는 오른쪽에 있는 도형, 뒤쪽에 있는 커다란 것부터 만들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모양을 확인해 보면 사각형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는 보이고 있으니까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따로 설정해도 되는데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요. 먼저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복제 하나 해 놓을게요. 이 도형은 왼쪽과 비교해서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두리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색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잘 보이게 검정으로 먼저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대시와 두께 바꿔야 돼요. 대시는 파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두께, 너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걸로 바꿀게요. 2와 4분의 1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변경해 놓고 그 다음에 두 개 도형의 색깔, 출력 형태 보면은 정확히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이 모두 다 임의 색상 지정하면 되는데요. 두 개 도형 각각 선택해서 변경해 주면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다른 도형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두 설정할 건데, 먼저 이 도형들은 색깔 이렇게 먼저 바꾼 이유는요, 같은 색깔의 도형들 계속 만들어 작업하면 크기 위치 맞추는데 여러분이 눈이 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도형은 미리 색깔을 바꿔 놓았고요. 이제 왼쪽에 1번 해당하는 도형들, 여기에는 세부 조건을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두 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도형 있죠? 산유국, 운반선 이렇게 써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고요. 오른쪽에 가스공사, 가스회사 써 있는 입체적인 도형, 이게 두 번째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위쪽에 도시가스 유통체계, 이거부터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당 도형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다섯 번째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이거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먼저 글자부터 입력해 놓고 크기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글꼴에 대한 설정이나 도형의 색상,
한꺼번에 나중에 설정할 거고요. 이제 왼쪽에 스마트 아트 첫 번째 거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삽입 메뉴 가지고요. 그리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주기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형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줄 다방향 주기형 이거네요. 선택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해도 되는데 조금 이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스타일부터 변경할게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목록 열어주세요. 3차원에서 찾아보면 3차원의 만화라는 거 첫 번째 지정된 것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 변경해서 각각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먼저 글자 입력부터 해볼까요?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저는 그냥 모두 한 줄로 먼저 입력을 해놨고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고요. 전체 글꼴 수정해야 되죠. 글꼴을 먼저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글자의 색깔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크기 맞춰놓으면 되겠죠. 여기인 인수기지 두 줄로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문단 나누기해서 입력해도 되는데 저처럼 한 줄로 입력했을 경우에도 크기 조절하다 보면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만들게요. 이제 다시 삽입 메뉴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찾아보면 되는데요.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세로 프로세스형 3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개로만 바꾸면 되겠죠. 확인 먼저 눌러주고요. 그래서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세요. 2개 되었죠? 먼저 내용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각각 내용 입력하고요. 글꼴 설정하기 전에 스타일 먼저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3차원의 벽돌인데요. 3차원에서 벽돌 모양 된 거 이거죠?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색깔 2개 다 동일한 색깔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색 변경해서 다른 거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처럼 또 글꼴 바꿔야 되죠. 홈 탭에 가서 이번에도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여기는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이제 크기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배경되는 도형 하나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요. 앞에 또 다른 도형 만들어야 되니까 배경 도형은 먼저 색깔 바꿔 놓는 게 편하다고 했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지정해 놓고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어요. 배지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모양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요자 이 도형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도형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거 모양 변경한 건데 수요자 써있는 이 도형의 밑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것 설명선 아래쪽 화살표 이걸 찾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노란색 핸들이 여러가지 보이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 쓰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겠죠. 오른쪽에 단독 정합기 이 도형도 또 만들게요. 팔각형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에 8 써있는 이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단독 엔터키 정합기 이렇게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글자들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보세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부터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 같이 할게요. 제일 상단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 열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아래쪽에 산업통상자원부 도형 또 목록을 열고요. 모양을 찾아보면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 여기에도 비슷한 도형이 있는데 저희는 모양을 만들어 보면 이 도형은 조금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순서도 저장 데이터 이 도형으로 만들게요. 내용 입력을 해놓고요. 그리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해놓으세요. 아래쪽에 이제 시도 그리고 옆에 가스공사 같은 도형이죠. 그 아래쪽에 지정 확인도 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도형 어느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이걸로 좌우 대칭해서 모양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죠. 모양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시도 가스공사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이 도형이에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정과 확인 도형 이 도형은 도형 모양 선택해서 사각형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 도형이에요. 둥근 한쪽 모서리 선택해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글자 입력하고 크기 조절에 맞춰 놓고 오른쪽으로 복제 그 다음에 회전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면 왼쪽 도형이 아닌 오른쪽 도형을 만들고 왼쪽을 회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보고 어느 걸 먼저 회전하는 게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에 도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왼쪽으로 복제 그렇게 해서 회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회전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왼쪽에 두 개 도형 같이 선택한 다음에 여기만 도형 서식에 회전 좌우 대칭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최대한 반복 작업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중앙에 있는 검사기관 이 도형 만들게요. 꼭지점 확인해 보면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8 써있는 이 꼭지점 8개 도형일 거예요.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검사 엔터키 누르고 기관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면 되고요. 위쪽에 회전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다. 이걸 잡고서 출력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돼요. 이제 아래쪽에 4개 도형 이것도 모양만 어디에서 찾는지만 알면 여러분이 쉽게 크기와 위치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도형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도형 목록 먼저 열고요. 그리고 순서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이름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이 도형이고요. 이 도형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상하 대칭 이걸 해놓고요. 글자를 입력하려고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가 뒤집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도형에는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투명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글자 입력해서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 탭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해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스 사업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조금 정확히 맞추려면 가운데 맞춤 이걸 해놓고서 맞추면 이 눈금선이 나타나서 조금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만 맞추면 되니까 시간 없다면 가운데 맞춤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오른쪽에 안전 유지할게요. 여기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있죠. 오각형 옆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이거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사용자 이 도형은 도형 목록 열고 사각형에 있는 세 번째에 있는 이 도형 찾아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써있는 이 도형 이거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에서 마지막에 있죠. 순서도의 화면 표시 이 도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인 것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모두 다 한꺼번에 그냥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동일한 글꼴로 지정하면 되죠. 홈탭에서 먼저 도둠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먼저 바꿔 놓을게요. 클릭하세요. 여기에 스마트 아트 같이 선택되어 있어도 도형과 같이 선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이제 도형 중에 흰색 지정한 곳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량 사용자 이거는 다시 흰색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글꼴색을 흰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각각 설정해주는 색상 이거는 각각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걸로 지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선택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강의 잠시 멈춰놓고 색깔들 다르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저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도형의 색깔들 정답 파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는다고 했죠.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색상 지정하고 싶은 색깔로 그렇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아무 색이나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에 왼쪽에 1번에 해당하는 모든 도형들 스마트 하트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글자 수정할 수 있는 I 상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모든 도형, 아래 슬라이드 번호도 같이 선택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하지 말고요. 이 오른쪽에 만든 도형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시 여기서도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이렇게 해놓으면 왼쪽, 오른쪽 그룹화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그룹화된 상태에서도 크기, 위치, 글자 수정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실선 무늬 새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실선 무늬 클릭해 선택, 오른쪽에 효과 옵션 가서 세로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모양 잠깐 나타났고 1번 되었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또 선택, 여기에는 회전 이것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또 모양 나타나고 번호 1번, 2번 애니메이션 순서 나타나고 6번 이 번호 아래도 이렇게 별표 표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완료했고요. 시험장에서는 나가기 전에 최종 점검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세부 조건, 그리고 중요한 건 출력 형태 보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확인을 해주고요. 글자 틀린 거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고 더 이상 검토할 게 없다면 최종 파일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나가기 전에 감독관에게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받고 그리고 퇴실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